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현 CR 인성교육연구소의 양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함석헌 선생님의 정의론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함석헌 선생님의 정의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정의론은 CR 사상의 바탕을 둡니다. 근데 이 CR 사상의 핵심은 스스로함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 스스로 말미암음, 자연, 스스로 그러함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그 차이는 스스로 하려는 마음,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투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스스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왜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심, 마음이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근데 3일 동안만 하고서 마음이 움직임이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스스로 하려는 마음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벌써 의지가 뜻이 섰다라는 거예요. 뜻이 섰다라는 거예요. 뜻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마음을 먹었으면은 나를 단련하는 작업, 노력, 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스스로 하려고 할 때는 뭐 주변의 도움이나 어떤 주변의 도움, 즉 상사나 뭐 어떤 법률가나 뭐 국회의원 같은 정치가라 그러면은 보좌관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는 너무 보좌관이 많은데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려고 왜? 스스로한 마음을 먹었고 자기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포텐셜이 있습니다. 굉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한 가능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뭐 운동선수도 그렇고 자동차 기술자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냥 보고 봐주기만 하고 격려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가다 법률가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될 건 뭡니까? 법률가는 이제 헌법을 계속 읽으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치가는 정치에 관련된 관련 서적이나 아니면은 그동안 입법된 문서 같은 것들을 계속 탐구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자기 종목에 관련된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계속 하게 되면은 스스로 이 단계의 두 번째인 고난이 따르게 되죠. 스스로 하면은 항상 고난이 수반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주변의 도움을 안 받고 스스로 하려고 마음 먹고 자기 분야에서 하는 것을
아무 앞뒤도 안 돌아보고 그것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니 고난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새로운 내용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이제 뭐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입법에 관련 내용을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읽으면서 밤을 새면서 코피를 흘리면서 읽는 고난을 스스로, 그것도 보장하는 없이 스스로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축구 선수도 드리블을 수천 번, 수만 번 누구의 도움을 받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드리블을 잘할 수 있을까 새로운 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슈팅을 수없이 수백 번, 수만 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지 슛을 잘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스윙을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뭐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지 내 몸에 맞는 스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전의 인간보다 다른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깨달음.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이제 깨달음을 선량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선량한 마음. 그러니까 선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나 정치가 또는 운동선수 또는 기술자 또는 직장인이 자기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가장 선량한 마음, 즉 가장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최고로 선한 마음, 가장 선량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직장인은 업무를 통해서 자동차 다른 운동선수나 법률가만 말씀드렸지만 직장인은 업무를 통해서 기술자도 직장이지만 기술자는 또 기술을 다루는 직장인은 그 기술을 통해서 그 분야의 선량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그 깨달음,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그 선량한 마음, 그 분야의 최고의 선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건 뭡니까? 이제 법률가다,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확보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확보했다라는 것은 제가 뭐 국민의힘의 당이다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다라고 한다면은 비록 그것이 우리 당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 당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당의 전체적인 당의 뜻과는 맞지 않더라도 자기가 소신을 갖고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어떤 입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입법이 헌법 정신이나 그런 것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선량한 마음, 즉 나의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죠. 왜? 나는 그것에 대한 그 입법에 대한 것 수많은 권한을 스스로 마음을 먹고 그걸 읽겠다 해서 그걸 수만 번을 읽어서 그걸 발견했거든요. 어떤 거? 새로운 건 뭐예요? 그 헌법에 반하는 내용.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게 내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됐으니 우리 당이 이런 입법을 하더라도
우리 당의 뜻이라 하더라 그래도 이런 입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제 자라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양심의 자유, 가장 선량한 마음, 최고선을 가지고 자라남, 즉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양심의 자유를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스스로 한 마음을 먹고서는 어떤 고난이 그걸 계속 자기 분야에서 이제 자기 부담에 대한 것을 계속 파고 들어가요.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고난의 경험을 해요. 그 고난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을 획득하게 됩니다. 깨달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보다는 이제 새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워진 깨달음이 이제 가장 선량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선량한 마음, 최고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확립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다. 양심의 자유. 그것이 가장 최고선이다라는 걸 믿는 마음. 그것을 자기 분야의 본질로 삼는 마음. 그것이 양심의 자유예요. 그 양심의 자유를 획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양심의 자유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being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데아라는 거예요. 이데아.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라남, 즉 그 믿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니 그 주변, 그 사회, 우리나라 사회 다 각자가 모든 사람이 그 위치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니, 자라남을 하니 그 사회는 보편적으로 그러한 질서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그런 최고선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보편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 사회나 국가가 그런 최고선을 통한 활동이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아서 그 사회나 문화가 저절로 정의로워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위치에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 즉 가장 선량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가장 최고선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이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자라남을 이루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회의 정의는 실종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과정을 묵묵히 고난이 닥치더라도 묵묵히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CR들은요. 그리고 CR의 책무는 그 양심의 자유를 확립하지 못한 사람들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한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잘 감시해서 그런 사람들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양심의 자유를 갖도록 새로워지도록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사람, 다른 인간이 되도록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CR들의 책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썩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서 옥토가 되는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거기 이제 거름이 돼서 땅을 옥토로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생물들이 잘 자라서 생동하는 생명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양현 CR 인성교육연구소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 혼자 운영하면서 이제 이러한 유튜브 활동만 하고 있는데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도 해 나가야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연구 활동도 해야 되겠죠. 저도 이렇게만 하고 제가 이제 연구 활동을 안 한다면 반하는 일이 되겠죠. CR 정신에 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연구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할 이 정의론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이제 그 혁명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함덕헌 선생님이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몰고 나가려고 하는 연구는 이제 제 몫이죠. 제가 해야 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이제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함덕헌 선생님을. 그건 공개적으로 제가 이제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제 몫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문화 활동 또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거기에 이제 의견도 개진하고 같이 이제 밖에 나서 활동을 해야죠, CR들은.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빨리 상황이 개선돼서 그런 활동을 같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